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명품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명품 심화 이론, 여러분들도 기대를 많이 설레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품 심화 이론 강의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서를 3번 정도 시청하기, 시청하기 또는 훑어보기. 너무 깊이 공부하면 인지 돌아버려요. 이렇게 학문처럼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 청소년 상담 3급을 학문이다, 논문 쓰는 거다, 학위를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합격만 하면 됩니다. 60점만 넘어서 합격만 하면 된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게임하듯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론서를 시청하시고, 두 번째, 기출문제를 두세 번 정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서 강의를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가 빵빵하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봐도 합격인데, 명품 심화 이론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고 카페에 이렇게 합격자 수기를 보면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다 아는 문제인데 특히 59점으로 불합격됐어요. 이런 거 보면 저도 피가 말라가요. 가슴이 찢어져요. 아주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런 댓글을 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합격을 시켜드려야겠다. 왜? 사람은 우리도 심리 측정 이 과목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가외 변수가 있습니다. 가외 변수. 시험장에서 떨리고 여러 가지도 실수하고, 그래서 10%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심화 이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락이 많이 나오는 거, 특히 과락이 많이 나오는 거, 이런 또 댓글도 있어요. 다 80인데 발달 심리에서, 또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 또 학습 이론에서, 이 세 과목에서 과락이 나와서 불합격했습니다. 다 80인데 발달 심리 39, 또 심리 측정 및 평가 39, 이런 거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가슴 아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화 이론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서 강의 듣고 또 파이널 강의 들으면 아무리 정말 재수 없이 못 맞아도 70 이상은 맞는다. 아무리 실수해도 70점 이상은 맞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교재를 만들고 강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 전국 부신이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심화 이론서, 또 추가로 제가 교재를 만든 파이널 교재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면 정말 아무리 못 맞아도, 정말 재수 없어도 70은 넘는다, 이런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하니까요, 조금 심도 있게 제가 다뤘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발달 심리 기출제. 발달 심리에서도 과락이 많이 나와요. 과락도 많이 나오고 점수가 또 적게 나오더라고요. 발달의 기본 원리 쭉 나오면 분화 통합 과정, 이런 거는 상식이니까 이런 거요. 이런 것 한 번 더 이런 문제를 짚어주는 겁니다. 개인차, 결정.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결정적 시기. 유아기 때 발달 단계가 있고 청소년기에 발달 단계가 있고,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게 옳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한 번 더 잡아주는 겁니다. 또 발달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시험 문제 이게 꽃입니다. 유전이 더 중요하다, 웃기지 마라. 환경이 더 중요하다, 웃기지 마라. 답은 뭐예요? 유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로 째째병, 서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점성의 원리, 그래서 점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기초 위에 발달하면, 기존 이렇게 연쇄작용이죠. 이거에 발달하면 이어서 이게 발달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단계다. 이게 점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발달하면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어진다, 이게 점성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일정한 순서가 있다, 방향성. 그래서 이거죠. 상부에서 하부,
위에서부터 밑으로, 머리에서 발로, 중심에서 말초 부위로, 그래서 뭐 심장에서 뭐 손가락으로, 예를 들면 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미분화 운동에서 분화 운동, 요걸 갖고 이제 말장난해요. 이제 말장난이면 거꾸로겠죠. 뭐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웃기지 마라.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게 한 문제 나왔죠. 또 여기서 한 문제 나왔죠. 여기서 한 문제 나왔죠. 기출 문제 3문제 풀어본 겁니다. 포인트 잡으시면 여러분들 아주 행복하게 동영상만 들으셔도 합격이 눈앞에 보입니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발달의 특성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 잡으시면 불가역성이에요. 불가역성. 불가역성이 뭐냐?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 예를 들면 10살 때 발달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후 교정 보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20살 때 이때 발달할 걸 하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불가역성이다. 되돌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 다시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불가역성이라고 한다라고 포인트를 한번 잡아줍니다. 이게 실질적인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옳은 것은 발달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 이후 교정 보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거는 안 봐도 돼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면 돼요. 인문학 책처럼. 인간 발달의 과업이 대부분 초기에 이루어진다. 그럼 초기에 이루어지겠지 뭐. 말기에 이루어졌어요? 발달의 유사 개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화 이론서는 포인트를 한번 다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공부할 때하고 2번 공부할 때하고 3번 공부할 때가 틀리거든요. 이게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 학습. 한자에 좋은 건 뭐예요? 못 써도 있어 보이고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학습이죠. 학습. 화면 보니까 좀 못 쓰긴 했네요. 학습이에요. 추사 김정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익힐습이에요. 익힐습. 한자는 상형 문자니까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새 날개 모양이다. 새 날개 모양이 밑에가 뭐예요? 일백백이다. 일백백인데 한계가 없지요. 이게 한계가 사라지니까 일백백의 100이 아니라 99죠. 그래서 새가 99. 새가 99번을 날개짓을 하면 비로소 자동뽕으로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학습이에요. 익히는 거죠. 99번을 익히는 겁니다. 끼락끼락끼락 이렇게. 근데 우리는 99번 익히려면 아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번 가지 말고 한 서너 번만 익히면 됩니다. 서너 번은 해줘야지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복할 때 한 번 배우는 게 자꾸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 기본 이론서에서 한 번, 기출에서 한 번, 또 심화에서 한 번, 파이널에서 한 번, 이 4번 정도 반복하면 떨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합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성숙 발달의 유사 개념입니다. 학습, 학이 중요해요? 습이 중요해요? 습이 중요해요? 익히는 겁니다. 성숙은 뭐냐면요. 이거 다 보려면 미쳐버려요. 포인트 잡는 게 공부입니다. 포인트. 성숙, 우리 시험 문제가 성숙을 쓰시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숙이 뭐냐? 성숙은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전적 특성에 이루어져서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다. 유전적으로 뭐 신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기 편하겠군요. 쟤는 어린데 애가 좀 성숙해. 유전적인 특성이 있죠. 그래서 유전적 나오면 성숙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 공부할 거 없어요. 유전 나오면 유전적 특성 나오면 성숙. 학습은 뭐예요? 훈련이죠. 지금도 여러분 학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과 훈련 나오면 학습. 유전적 특성 나오면 성숙. 또 양적 증가. 키가 큰 거죠.
몸무게가 는 거죠. 양쪽 증가 나오면 성장. 이렇게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해요. 이 포인트 못 잡으면 맨날 보면 그 말 갖고 실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포인트를 못 잡는 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수해요. 긴장은 하죠.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지, 본 거 같지.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도 그 말 같고.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양쪽 증가 나오면 성장. 경험과 훈련 나오면 학습. 유전적 특성 나오면 성숙.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발달 연구 방법 쭉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뭐 참고로 보면 면접하는 거죠. 질문집, 관찰 보는 거. 관찰 보면 대부분이 실험법에서 많이 나오죠. 실험. 자기보고 접근법. 자기보고는 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김덕희 교수가 좋습니까? 나 좋아요. 오. 나는 다혈질인가요? 오. 이렇게. 나는 성격이 좋은가요? 오. 지가 스스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걸 자기 보고 검사다라고 의미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중에 횡단적 연구, 종단적 연구. 종단적 연구는 이렇게 기간이 길게 나오는 걸 종단적 연구다라고 보고요. 횡단 연구다. 이렇게 횡단에서 각 연령대를 이렇게 검사하는 걸 횡단적 보고다라고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기의 발달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태아기 나오는데 보통 수정 후 약 2주간을 배폭이라고 하고요. 2주 8주를 배악이라고 하고요. 8주에서 태아, 그래서 8주예요. 8주부터 8주 이상을 뭐라고요? 태아기다.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8주 이상 태아기라고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배아기예요. 배아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신 기간 중 환경이 가장 치명적 영향을 발휘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시험에 나오면 배아기다. 그래서 이때 관리를 잘못하면 기형 발생 물질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서 기형아 출산이 될 수 있다. 관리를 잘못하면 배아기 때 관리를 잘못하면 기형아 출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배아기가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배아기 잘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포인트 다시 한번 갑니다. 태아기는 임신 8주부터다. 태아기. 기형아 발생 물질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임신 중에 환경에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시기는 치명적이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는 배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포가 자궁속에 들어온 후 배포가 착상되었다라고 하면 배폭이다. 착상, 배폭이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악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형, 이렇게 기형아 출산을 기형아가 출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머리에 거기는 신생아에만 4분의 1을 차지해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0 수면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시험 안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자세하게 신생아 발달해서 머리에 거기는 4분의 1이고 뭐 하루에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그러면 16일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성격적으로 이런 걸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나무 어떻게 해요? 신경성 있는 분들은 다 외워요. 하루에 그럼 미쳐버려요. 신경성이 더 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나무 어떡하지? 안 나와! 이렇게 본인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위반사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직위반사 중 직위반사는 지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게 없겠죠. 모르반사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르반사하고 바빈스키 이게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 날라서 팔다리를 이렇게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이거 이제 제가 연기 한번 해볼게요. 신생아예요. 김덕희 신생아 누워 있는데 누가 손을 깜빡했단 말이에요. 자극 소리. 그러면 어떻게 팔을 놀래갖고 오 이렇게 손을 막 뻗쳐갖고 그래서 약간 무식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귀여우니까 또
깜빡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반사를 뭐라고요? 모로 반사다. 깜짝 놀래서 팔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바빈스키. 마바발. 마바발. 그래서 발가락을 간지럽히면 발가락을 딱 오므렸다 벌렸다. 바빈스키. 발가락 나오면 마바발. 팔 나오면 모로 반사. 발 나오면 바빈스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재미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 보실 때 제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말 바빈스키. 팔 모로 반사. 또 얘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신생아의 반사죠. 그래서 생존 반사가 있고요. 원시 반사가 있습니다. 원시 반사는 반대니까 뭐예요? 비생존 반사죠. 비생존 반사는 말 그대로 생존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생존과 관계 있죠. 이거 못하면 죽어요. 빨기 반사. 빠는 거 못 벌면 죽어요. 젖찾기 반사. 젖 못 찾으면 죽어요. 눈 깜빡 못하면 죽어요. 동공 반사. 이거 못하면 죽어요. 이게 생존 반사다. 얘는 뭐예요? 안 죽어요. 발가락 오므리는 거 안 죽어요. 모르 반사, 파악 반사, 걷기 반사 이런 건 안 죽어요. 원시 반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이건 소멸 반사라고 해요. 소멸되는 거예요. 조금 성장하면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좀 크면 여러분들도 컸지 않습니까? 그래 누가 하면 하요 안 하잖아요. 없어져요. 이는 없어지는 반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안 없어지죠. 빨기 반사. 지금도 여러분 뭐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이렇게 빨아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역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쭉쭉 일어나고요.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애착이죠. 애착 나오면 애착은 정서적 유대 관계다. 정서적 유대감이다. 이건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학자 에인스워드, 에인스워드 나오면 애착이다. 애인이 있어야 애착이 간다. 에인스워드 애착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유착역 이런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인스워드 나오면 애착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기 성장 쭉 나옵니다. 아동기. 보통 아동기를 하면 이 아동기 나이가 보통 6세에서 12세 정도를 아동기라고 그래요. 학교 유치원에서 유치원도 이제 보통 학교 개념으로 보면 학교 다니는 나이의 특징이에요. 학교 다니니까 뭐예요? 또래 집단이다. 또래 집단에서 사회성이 발달한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딱 이런 게 의외로 헷갈리는 분 계세요. 아동기 하면 아동기 무조건 아동기 청소년기 이런 거 보려면 미쳐버려요. 아동기 하면 벌써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학교 다니는 나이 이러면 쉬워요. 6세 12세까지도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아동기 학교 다니는 나이 또래 집단 사회성이 발달하지. 프로이드에 보면 학교 다닐 때 성적 욕구가 잠복됐다. 잠복기. 피아제는 뭐예요?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 여기에 해당되고. 학교 다니면서 구체적 조작기 보존 개념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에릭슨은 근면과 열등감. 학교 잘 다니면 근면성. 학교 숙제 잘 못하면 열등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벌써 여러분 외울 게 심하죠. 아동기는 학교 다닐 때 나이 6세, 12세인데 얘하고 관련 있는 건 뭐다? 프로이드 때는 잠복기. 학교 다니니까 성적 욕구가 잠복되었다. 피아제에서는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 보존 개념이 일어난다. 또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학교 다니니까. 에릭슨, 공부 잘하면 근면성, 공부 못하면 열등감 이런 식이다라고 해서 큰 덩어리가 이렇게 같이 순환되어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나왔네요. 청소년기 나오면 스탠리 홀이라고 해요.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질풍노도의 시기다. 어디를 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는 무엇이다? 청소년기다라고 보면 스탠리 홀은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지가 시험 문제 다 써 있거든요. 스탠리 홀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질풍노도 시계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스탠리요. 이렇게 시험이 안 나와요. 이렇게 유치반스하게 이런 유치반스, 치사반스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 고시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너무 쫀쫀하게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쭉 보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사회적 이런 대표 아까 마가렛인지 모르겠다. 뭐 베네딕트 이것도 모르겠다. 그냥 지가 시험 문제 나온다 했다 우리 교수님이 넘어가요. 쭉쭉. 이런 거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답은 하나예요. 성격 고쳐야 돼요. 쭉쭉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루소 인간의 본성은 뭐 자연 발달에 자연 내비둬라. 루소 뭐 이렇게 보죠. 플라톤은 가장 높은 차원의 이성인 아동기에 발달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 강조한 사람은 플라톤이다. 내비둬라 자연, 루소 뭐 이 정도까지만 조금 심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체적 특성 뭐 쭉쭉 나오죠. 이거 뭐 심리사회적 정서 발달입니다. 그래서 뭐 자아중심성이고 자기중심적인 청소년기 맨날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기. 어우 멋져. 아우 멋져. 나 잘났어. 이 청소년기. 수업 시간에도 어머 멋져. 청소년기죠. 남자들 뭐 어우 근육 빵빵해.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기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타인은 남들은 나만 볼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어우 멋져. 그래서 지난 사람이 쓰다 보면 어우 이쁜 건 알아갖고 뭐 또 남학생 같은 거 어우 잘생긴 건 알아갖고 막 이렇게 남들이 나만 쳐다봐. 상상적 청중. 시험에 잘 납니다.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나는 영웅심이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막 과잉을 보지 않습니까? 막 점프하는 거. 나 저거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다 넘어지고. 이거 개인적 우화. 그래서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쳐다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기가 넘어서 레빈슨이죠. 레빈슨의 성인기 인생 사계절론인데 3번의 주기 전환기가 있다. 그래서 5년간의 전환 시기를 거친다. 그래서 3, 5 3번의 주기 전환기 5년간 전환 시기. 그래서 뭐 30세 전환기, 성인 초기 절정기 쭉 나오는데 이거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제일 나옵니다. 3, 5 3번의 주기 전환기. 시험에는 뭐 4번의 주기 전환, 4번의 주기 전환이 아니라 3번이다. 5년간 전환 시기,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웃기지 마라. 3, 5. 3년의 주기 전환기, 5년의 전환 시기. 3, 5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부 잘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거 외워요. 얘는 모르고 이런 거. 30세 전환기, 28세부터 30세 다음 구조를 성장하는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장년기. 장년기는 뭐예요? 40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60세까지다. 샌드위치죠. 그래서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게 40대가 아니에요. 샌드위치.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샌드위치가 40대다. 빈둥지 증후군. 그래서 홀로 서야 되는 인생은 외로워. 홀로. 빈둥지 증후군. 각자 다 떠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사춘기라고 한다. 왜? 빈둥지 증후군. 외로워서 못 살 것이요. 제2의 사춘기 빈둥지 증후군. 장년기다. 장년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중년기라고도 한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년기의 발달 과업에서 뭐 하베거스트가 있고 팩이 있고 레빈슨이 있고 쭉쭉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외우려면 한 3일 걸려요. 하루 잠자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노년기 발달, 전형적인 은퇴 나이죠. 65세 이상이다. 그래서 노년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노년기에서 하비거스트의 노년기의 특징 이렇게 지가 시험에 나와요. 지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자세하게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외우려면 여러분 진짜 공부 재미없어요. 미쳐버리지. 그럼 지가 여기 써 있잖아. 신체적 힘과 건강의 약화 초공하고 있죠. 퇴직과 경제적 수입 감소 초공해왔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비거스트다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노년기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이겁니다. 은퇴, 심리사회학교. 은퇴 단계죠. 노년기니까. 은퇴 단계의 순서. 퇴직 전 단계. 이제 퇴직을 해야겠다. 준비해야죠. 퇴직하면 나 여행 다녀야지. 너무 좋아. 산삼 같은 거, 산에 막 다니면서 산삼 캘 거야. 미럴 단계. 행복의 교우죠. 딱 퇴직을 하니까, 산에 다니는 것도 지겨워. 또 외로워 못 살 것이요. 중년기 넘어가다가 이제는 진짜 뭐예요? 인생이 뭔가 허망해. 환멸. 그러다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재지향 단계. 그러다가 뭐 늙었으니까 어떡하겠어. 인정해야지. 안정 단계. 그러다 이제 종결. 하겠죠. 종결하니까 괜히 슬프네요. 깨끗하게 종결. 그래서 이 순서입니다. 퇴직 전 단계, 미럴 단계. 이 미럴 단계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미럴 단계는 퇴직에 대한 아주 환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퇴직 전 단계 바로 뒤에 미럴 단계가 오고, 미럴이 깨지면서 환멸 단계가 온다.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거니까요. 라고 하고요. 이것도 키블러-로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거 시험에 잘 납니다. 부분 타우수. 부분타,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이다. 타협을 다른 말로 협상이라고도 한다. 부분타우소.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라고 보시고요. 마모의 노년기 적용. 노년기 됐으니까 마모 되겠죠. 마모는 노정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동기 설계. 연구 설계죠. 횡단적은 횡단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연령 집단, 서로 10대, 20대를 그냥 똑같이 놓고 이렇게 횡단처럼 10대, 20대 놓고 조사하는 건 횡단이다. 종단은 뭐예요? 일정 기간 나오면 종단이에요. 그래서 1년부터 10년까지. 그래서 종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횡단은 10대, 20대 모아놓고 하는 거니까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이건 10년 동안 연구조사하는 거니까요. 비용이 많이 들고 역사적, 시대적 영향을 덜 받는다. 쭉쭉 계속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거니까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론, 에릭슨 패치기도 나와요. 나오면 나오나 보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에릭슨 자아 정체감을 확립을 강조했다. 또 문화적, 역사적 요인과 성격 구조의 관련성을,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에릭슨의 심리 발달은 문화적, 역사적 요인과 성격 구조의 관련성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죠.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다. 이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의 상호작용, 사회문화적, 역사적 요인, 상호작용,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들은 포인트 잡으시고요. 읽어보시고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인트죠. 유아기. 나이는 그냥 참고하세요. 유아기 영세. 유아기 특징은 어쩌고 저쩌고인데, 심리적 위기, 신뢰감 대 불신감. 유아기 때 엄마가 젖을 잘 주면 신뢰감, 젖을 안 주면 불신감. 요 신뢰감 대 불신감은 유아기 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초기 아동기 1세, 3세죠. 3세까지. 3세까지 뭐예요? 똥오줌 쌀 때죠. 똥을 잘 깨끗이 쳐주면 자율성. 안 쳐주면 똥오줌 창피하죠. 수치심. 자율성 대 수치심이다. 그래서 배변과 관련된 거 초기 아동기. 학령정기는 학교 가기 전에요. 3세, 5세 학교 가기 전에 그냥 통 묶어서 유치원도 학교라고 그냥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나 이거 해서 어머 우리 애들 잘했네. 주도성. 그것도 못해. 죄의식. 학령정기. 학령기. 학교 갔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근면성. 공부 못했어요. 열등감.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이 발달되는 기계죠. 청소년 자아 정체성이 잘 발달돼. 자아 정체감. 잘 못 발달돼. 역할 현미. 역할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성인 초기. 성인 초기는 뭐야? 연애할 때죠.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다. 친밀감. 애인이 없어. 고립감. 컸어요. 이때 성운기. 돈 벌어야 돼요. 돈을 잘 벌어. 생산성. 못 벌어. 침체. 노년기 60세 이후.
이제 총 정리하죠. 잘 정리해 자아 통합, 못 정리해 절망. 그래서 요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나는 안 심심한데 교수님 그러면 바로 건너가세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각종 증후군 시험에 잘 나옵니다. 21번 염색체의 쌍을 이루지 않고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쌍을 있는데 이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개가 더 있다. 그래서 염색체 한 개가 더 있는 걸 무슨 병이다? 다운 증후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심화학습이죠. 느닷없이 나올 수 있어요. 18번 염색체가 3개인 선천적인 기형공. 다운 증후군 다음으로 흔해요. 다운 증후군은 시험에 잘 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런 게 나오면 또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심화학습에서 다루는 겁니다. 18번 염색체가 그래서 여기까지 갈 거 없어요. 18 나오면 에드워드 증후군. 여기까지 나오면 너무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18 이거 잘 공부 안 했는데 에드워드 증후군. 18 에드워드 끝. 클라인펠터 증후군.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특징을 쓰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안면 타당도 답을 골라내면 돼요. 그러니까 클라인펠터까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클라인펠터인지 클라인필터인지 클라인 뭐 로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거 그냥 클라인펠터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게 뭐예요? 그래서 남성 염색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방이 발달되고 여성의 남자인데 여성화되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성화돼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터너인데 여잔데 남성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너. 이 두 가지가 이제 반대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신체 변화가 있다. 큰일 났네. 클라인펠터. 여자가 남자처럼 터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페닐케논 요종에서 단백질 대사 이상이에요. 단백질 대사 이상. 단백질 나오면 페닐. 그래서 그냥 단백질 이걸 페닐케논 요증 이렇게 외우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페닐 나오면 단백질. 페단 라고. 터너 나오면 여자가 남자처럼, 남자가 여자처럼 클라인펠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쭉 많은데 얼굴이 길고 당락이 기가 당락이 그러니까 당락이 나오면 X 염색체 포인트만 잡아요. 당락이 나오면 X 염색체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혈액 나오면 혈액 나오니까 혈액 나오면 혈압병. 당락이 나오면 X요. 남자가 여자처럼 큰일 났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헷갈려요. 공부할 때는 다 이해가 되지만 시험 문제 보면 얘가 얘 같고 얘가 얘 같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염색체 한 개가 더 많다. 21번 염색체 하나 더 많다. 다운 증후군. 18 염색체 나오면 에드워드. 남자가 여성처럼 신체 변화 큰일 났네. 여자가 남자처럼 터너. 혈액 나오면 혈압병. 단백질 나오면 페닐. 당락이 나오면 X.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악의 신체적 발달 아까 다 공부했는데 포인트 잡으셔. 영악의 신체적 성장의 가장 빠른 시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신체적 성장의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다? 영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는 제2급등기다. 그래서 1급등기는 영악이, 2급등기는 청소년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단골 손님이죠. 피아제. 피 터지게 시험에 나옵니다. 피아제의 특징은 동화와 조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조직화는 뭐예요? 조직화는 조직한 거죠. 그래서 유기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새롭게 더욱 복잡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조직화라고 한다라고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새롭게 더욱 그러니까 복잡한 도식으로 복잡한 도식 나오면 복잡하게 조직했구나.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복잡한 도식 나오면 복잡하게 도식했구나, 조직화. 이렇게 해야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답이 팍팍 올라옵니다. 농화와 조절,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의 행동에 맞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의 행동에 맞춰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아지의 털은 흰색이다. 흰색이라고 이렇게 맞춰가는 인지 과정, 이건 동화예요. 근데 조절은 새로운 대상에 맞도록 기존 도식을 변경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털이 흰색만 있는 게 아니구나. 검은 털이 있는 강아지도 있구나라고. 그래서 기존 도식을 변경하는 거. 변경하는 과정은 조절.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에 맞춰가는 건 동화. 평형은 뭐 알겠고요. 사물이나 사건에 관한 전체적인 틀, 지각틀, 이 지각틀을 도식이라고 하고요. 스크립트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매우 친숙한 활동에 연합되어 있는 단순함이 쭉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스크립트는 이제 이렇게 보면 영화 할 때 이렇게 영화 장면을 이 장면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촬영 1, 촬영 2 이렇게 맞는 걸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의 순서를 기술하는 거. 사건의 순서. 신 1, 신 2, 신 3 이렇게 촬영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의 순서, 이걸 뭐라고 한다? 스크립트다. 그래서 사건의 순서 나오면 스크립트, 지각의 틀 나오면 도식.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뭐 이렇게만 보면 뭐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리겠죠. 시험 볼 때 사건의 순서 오케이 스크립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피아제 도덕 발달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도덕 발달 단계는 크게 많이 안 나옵니다. 피아제에서. 근데 1단계는 전조독성, 2단계는 타율적 도덕성, 3단계는 자율적, 2단계는 타율적, 1단계는 전 도덕성, 이런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발달의 4단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감각운동기 0세 이상이다. 감각운동기다. 1단계죠. 그래서 대상 영속성을, 대상 영속성 뭐예요? 물건이 여기 있는데 이 물건이 여기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영속. 그래서 뭐 인형을 놓는데 이 인형을 여기 있는데 이불에 쏙 넣었다. 그러면 인형이 여기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단계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작 단계는 감각운동이다. 전 조작기 2세, 7세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 조작기 2세, 7세다라고 보고요. 이때는 뭐예요? 대상 영속성을 확립한다. 이제 안다 이거예요. 확립,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립하는 단계는 전 조작기, 시작하는 단계는 감각운동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2세, 7세는 뭐예요? 학교 가기 전이죠. 학교 가기 전까지. 상징놀이. 그래서 인형 보고 인형, 얘야 언니 왔어, 잘 지냈어? 이러면 머리 벗겨주고. 상징놀이. 물할론, 살아있다. 인형 보고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아유 언니가 이쁘지, 이렇게 해서 언니가 밥 줄게. 물할론. 자기중심. 나는 이거 내 거야, 나만 먹을 거야. 자기중심. 그래서 전조작기의 특징이다. 논리적 조작기 7세, 11, 얘도 시험 잘 납니다. 학교 같이 학교 갔으니까 뭐예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중심적 사고로 발전한다. 학교 가서 배우니까. 유목화, 서열화, 보존 개념을 알죠? 그래서 보존 개념 이렇게 얘의 질량은 서로 같다, 똔똔이다. 모양은 서로 다르더라도. 그래서 보존 개념. 서열화할 수 있다. 1번, 2번. 유목화, 덩어리를 묶을 수 있다. 왜? 학교에서 배우니까. 구체적인 형식적 조작기.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청소년기 있죠.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기는 뭐예요? 추상적, 또 연역적. 그래서 추상적, 연역적 나오면 형식적 조작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형식적 나오면 추상적, 연역적.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각운동기의 하위 단계 나옵니다. 그래서 반사운동기, 1차 순환기, 2차 순환기, 3차 쭉 나오는데, 눈앞에 없는 사물을 정신적으로 그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적 표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푸는 게 더 빨라요. 이거 일일이 다 외울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보면,
우연한 경험에 의한 단순 행동의 반복이다. 이건 1차 순환계. 이전에 획득한 반응을 의도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나오면 2차 순환계에서 요 2차 순환 반응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 사고 나오면 3차 순환계. 창의적 사고 나오면 3차 순환계. 새로운 상황 나오면 2차 순환계.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조작기의 주요 개념. 전 조작기 대상 영속성. 대상 영속성은 모든 대상들은 독립된 실체로서 그 대상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영속성에 대한 질문으로 뭐 언제 시작했고 언제 확립했고 이런 것들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환론.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여기서 전조작기. 물환론, 자기중심화, 상징놀이, 지연 모방은 뭐예요? 아동이 목표 관사들을 그 자리에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배웠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그거 내가 생각나. 이건 지연 모방이에요. 지연 모방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우리 행동주의에서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화에서도 나오죠. 지연 모방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예요? 전 조작기다라고 보시고요. 한 번 더 가면요, 여러분 이제 헷갈릴까봐 대상 영속성을 시작한 거는 감각 운동기고요. 대상 영속성을 확립한 거는 그렇죠. 대상 영속성을 전 조작기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조작기 나오면 대상 영속성을 확립했다. 확립. 시작은 감각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출제자가 이제 좀 장난질하고 싶어서 대상 영속성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면 그냥 대상 영속성 전조작기 이러면 이제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면 구체적 조작기는 뭐요? 학교 갔으니까 가역성 서로 이제 앞뒤면을 확인할 수 있다. 탈중심 뭐 이런 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는 제가 설명 안 하는 건 굳이 이제 볼 거 없어요. 넘어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홀버거의 도덕 발달 수준 기본 3 수준 이게 기본이에요. 3 수준 6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전 20 수준, 인습 수준, 후 인습 각 특징. 전 인습에서 1단계는 뭐예요? 타율적 도덕. 2단계는 개인주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벌과 복종 나오면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인습 수준.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인습적 수준입니다. 인습에서는 1단계에서 쭉 나오면 뭐 이제 법과 질서예요. 법과 질서 나오면 인습 수준의 이제 2단계다. 법과 질서, 사회 질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후 인습, 도덕성 발달 수준이 최상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 인습에서 1단계는 사회적 계약, 사회적 계약 합법성 나오면 후 인습 수준의 1단계고요. 보편적 윤리 단계, 가장 완성된 단계죠. 또 후 인습의 2단계 포함된다. 그래서 만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가장 이상적인 단계다. 후 인습 수준에서 이상적인 2단계 보편적 윤리 단계다. 해서 보편적 윤리 단계, 사회적 계약 단계는 후 인습의 1단계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고치키의 언어 발달, 언어 발달돼요. 언어 발달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시적 언어 단계, 외적 언어 단계,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자기가 맞는 걸로. 그다음에 내적 언어 단계, 사고가 언어화 된다고 본다. 이 순서입니다. 원시적 언어, 외적 언어, 자기중심적. 요새는 늙어가나 봐요. 강의를 조금 이렇게 하면 막 지쳐가요. 빨리 1강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클라인펠터. 그렇다고 해서 클라인펠터.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봐요. 점점 막 이렇게 막 이
여성 호르몬, 그렇죠.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좀 연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도끼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에너지가 막 뿜뿜해야 되는데, 하여튼 뿜뿜하겠습니다. 비고치키, 비고치키, 언어 나오면 비고치키예요. 언어 나오면 비고치키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언어에서 나오고요. 기억 갑니다. 비고치키 하면 언어고요. 인지 발달. 그래서 뭐 애킨슨과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애킨슨 셰프린 이런 거, 셰프린 무슨 샴푸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 이거 지가 다 써 있어요 문제에. 이런 것만 아니어도 시험 쉬워요. 이게 포인트. 단기 기억 빠르다, 제한적이다, 10초 20초, 즉각적이다, 인출이 꺼내는 게. 장기 기억 느리다, 이거 뭐 쉽죠. 그래서 용량이 무제한이다, 이건 장기 기억이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강을 때마침 이제 마쳤습니다. 조금 이제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 2강 지능 발달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강 때 여러분 뵙겠습니다.